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언제나처럼 송범석 행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네, 행정사님. 이번 달부터는 새로운 캠페인 영상을 촬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영상을 찍으시는 거죠? 예, 이번 달부터 촬영하는 캠페인 영상은 모두 다 행정사를 통해서 면허 취소 구제를 받으신 분들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행정구제 제도를 신청하게 됐는지를 담고 있는데요. 목적은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서 다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간 분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면허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알려보려고 하는 저의 작은 노력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다 예비적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자 때문에 다치거나 죽습니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다만 처벌은 처벌대로 하되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다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옆집 아저씨, 옆집 동생, 윗집 형님같이 대부분 소소한 삶을 사시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대부분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범죄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그리고 경찰서 가는 것조차 겁을 내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순간 실수로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거죠. 한순간 실수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은 받되, 다만 이분들도 원래는 선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이었던 만큼 처벌 이후에는 다시 우리 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돕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게 바로 행정구제 제도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네, 행정사님. 그런 취지로 캠페인 영상을 찍으려고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음주운전자를 계속 구제해 주시니까 그렇다면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음주운전 재범률과 면허 구제 제도를 억지로 엮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인데요. 전체는 아니겠지만 제 경험상 실상 행정구제 제도로 구제를 받으신 분들이 재범으로 적발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구제 받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거든요.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음주운전 상습 재범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이 구제 받으신 분들과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3번, 4번 적발된 상습자들은 구제를 받을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사실 구제 제도와는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자님들이 행정구제를 많이 시켜주니까 음주운전 재범률도 높아진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고요. 저는 나눠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은 가혹한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분들, 예를 들면 상습범이라든지 사람을 죽게 했다든지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행정구제제도 역시 이분들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구제를 해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심각한 경우 말고,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와 싸워서 홧김에 10m 운전을 했다든지,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인이 차 빨리 빼라고 욕설을 해서 운전을 한 경우라든지, 이런 억울한 경우나 사건 자체가 경미하고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따로 나눠서 봐야 한다는 거죠. 음주운전이라고 다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 벌은 받아야겠지만 참작이 될 만한 분이나 억울한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구제 기회를 주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심각한 음주운전 사례는 행정구제가 아예 안 되고요. 또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경미하고 또 참작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억울한 사건은 좀 놓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로 보자는 거고요. 물론 음주운전자가 다 음주운전자지 그걸 따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성을 전제로 하니까 저도 그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이런 제도는 국가가 만든 거 아닙니까? 국가가 억울한 사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사람, 생계형인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행정구제 제도입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이고 그걸 신청한다고 또는 국가가 참작해서 구제를 시켜줬다고 해서 그걸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 국가가 구제 제도를 만든 취지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럼 이번 달에는 어떤 분이 모두 다 행정사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셨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지금 7시 37분 오전입니다. 고속도로를 향해 또 가려고 하는데 이번 달부터 2개의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억울하게 적발이 되셨는데 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진행이죠.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어려움들을 좀 듣고 또 면허가 왜 필요한지 또 면허 구제제도가 이런 분들한테 왜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좀 담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기존 의뢰인들 중에 구제가 실제로 되신 분들 어떻게 구제를 받았고 이런 제도에 대한 어떤 취지의 필요성 다소 경미하거나 저는 억울하게 걸리신 분들은 이쪽 같은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연들 들어보시면은 정말 좀 경미하구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 사연을 담아서 저희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범석 대표입니다. 지금 의뢰인의 집에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께서 탈북을 하셔서 얼마 되시지 않아서 가족이 아직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기 때문에 저희를 흔쾌히 고맙게도 초대를 해주셔서 카페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당사자를 좀 모셔서 제가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을 하신 게 정확하게 언제 정도에 넘어오신 거예요? 지난해 6월 병에 넘어와가지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10월에 배출 사회에 이 사건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탈북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부분이세요? 북한에서 한마디로 말해주고 앞으로 삶에 대한 좀 미래가 없고 생활상도 너무 어렵고 좀 새 삶을 살고 싶고 자식들도 좀 공부도 좀 시키고 싶고 그런 생각에서 왔지. 네, 아직 다 가족이 오시진 못했다고. 아직 뭐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잘 모르고 다른 주민들도 그래서 일용직으로 이런 공사장에서 흔히 말하는 노가다라고. 조금 안 좋은 일을 최근에 당하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음주운전 사건이 언제 발생했죠? 올해 7월 5일 날에 이제 발생했습니다. 오늘이 8월 10일이니까 한 달 정도 됐네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물론 죄는 지었지만 또 남한에 오셔갖고 처음 겪는 일 아닙니까? 그럼 가족들을 놓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가족들과 관련해서 이제 적발이 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음주운전 적발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사실 하나원 있을 때도 그렇고 해가지고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이렇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꾸 무슨 시간을 주면 그 아이들 생각이 나고 부모들을 이거저거 글 줄이고 저 때문에 이제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렇게 잡혀가지는 않았나 걱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6월 말경에 이제 처음으로 연락을 시도를 하다가 신기하게 소식을 알게 돼서 돈을 좀 보냈습니다. 돈이 이제 가는데 그게 제대로 도착을 못하고 가족들은 말할 수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돈은 도착을 못하고 보안소에 단속돼서 이렇게 해수당했고 그 아이들하고 아버지 부모들이 그리고 지금 위험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찍혀있던 돈을 다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른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산에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해산이 어디였죠? 해산은 북한의 이제 국경도서 제일 끝에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 집이 있는 데까지 가려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기차를 타고 가야 도착해요. 어려운 걸음을 하는데 그래서 6월 말에 출발시켜서 가는데 이제 집에 직접적으로 가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곁에 세워서 친척 중에 한 명을 만나고 그렇게 일을 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집 근처에까지 도착해서 전화번호랑 이제 무슨 인사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제 정보가 적힌 수첩이 이제 제가 있는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회사에서 야근하고 이제 몹시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팀에서 이런 그 업무상 토해를 하다가 이제 술을 마시게 됐어요. 저는 원래 솔직히 말해서 술을 잘 안 마시. 안 마시는데 그날의 상황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맥주 한 캔 정도를 먹었는데 계속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북한에서 연락이. 네네. 연락이 와서 지금 사람이 집 근처에 도착해서 지금 상황이 매우 긴박한데 지금 당장 전화번호하고 제 친척이 되는 그 주소를 좀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신 분이 급박하게 전화를 한 거죠. 지금 부모들이 지금 현재 복귀간에 지금 잡혀있는 상태고 아이들은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에 처했고 지금 그것도 지금 회사에서 신부름 간 사람 자체가 제 부탁을 듣고 지금 어렵게 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막 짜증을 내면서 사람이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서 팬에 무슨 술 마실 때냐 식으로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뭐 더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일주일 기차 타고 와서 북한에 도착했는데 이제 당장 연락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이 그림을 돌아서겠다. 그 사람도 말도 일리가 있고 뭐 위험한 그림인데 그걸 감수하고 거기까지 간 것도 고마운데 제가 뭐 이게 앉아서 지금 편히 술을 먹고 있다는 게 정말 양심적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팀원들도 좀 빨리 국회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술을 먹고 내고 차 운전하냐 이러면서 대리운전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음주운전이라는 게 이런 범죄 현상인지는 솔직히 좀 상식이 없었습니다. 범죄 현상에 대한 상식이 없었다. 대리운전 꼭 찾아가라 이렇게 상사가 말을 해주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 자리에서 애를 꺼놨어요. 인사를 하고 나와서 이제 대리운전을 찾으러 하고 시도를 하는데 지금 로그인 문자가 나오면 제가 이제 컴퓨터상이나 이제 휴대폰에서도 로그인을 좀 잘 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힘들죠. 집 자체가 이제 한 900m 정도밖에 안 돼요. 1km도 안 되는 거예요. 거버리고 이제 시간은 내가 급박한 상태고 사람들도 저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저는 그때 상황에서는 이제 제 자식들하고 부모들 걱정 때문에 이세월이를 좀 대리운전도 찾기 힘들고 찾고 좀 그래서 그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잠을 좀 자지 못한 데가 갑자기 좀 주기적으로 출발을 와서 그런지 막 손이 떨리고 제대로 안 되는데 도차로에서 지금 적신호 들어와서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잠을 들었는지 뭐 어떻게 갑자기 정신줄이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나서 이제 경찰관님들이 와서 문을 열어서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상황을 그대로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저는 그때 당시까지도 이제 제가 무슨 범죄를 한지 이런 걸 잘 감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님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에 이제 저 단속을 당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이제 제가 당하다 나니까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범죄라는 걸 좀 알게 되고 처벌 수위도 높다 하는 그런 개념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서 택시 타고 오실 생각은 못했어요? 택시가 그 생각을 미처 하지만 출발해서 900m밖에 안 되니까 택시 부를 생각까지 못했어요. 이성적으로 가다가 빨리 가야 된다 가족들. 때문에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다가 신호 앞에서 이제 잠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뭐 딱 봐도 일 때문이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신가요? 현재 지금 일을 대하고 있는 상태이고 건설 현장이 대체로 또 시내 가운데 대중교통이 가능한 데 있는 게 아니고 다 대중교통이 좀 불편한 위치에 있고 이제 출근 시간이 대체로 새벽에 이제 4시, 5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시시각각으로 되게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됐죠. 제가 특별히 여기 지금 뭐 직장 안 오는 사람도 없고 딱히 직장도 없는 상태고 현재 지금 출퇴근 자체가 걸리고 제가 이제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는데 지게차도 따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따가 짓고 현장 특성에 맞게 지게차도 지금 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 와서 지금 교육도 좀 받고 뭐 도서관도 좀 다니고 이렇게 도서관도 다니시고 짠 시간에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솔직히 말해서 차가 지금 없으면 저 상태에서 앞으로 1년 동안은 정말 뭐 막막한 그런 상황이죠.
현재 그 심정이 어떠세요? 면허가 이제 취소가 됐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좀 음주운전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고가 났을지 망정이지 지금 제가 혹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나 이제 뭐 인적 인명 피해를 받다면 제가 이제 어떻게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 진짜 막그 자다가도 소스가 칠 그런. 많이 반성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구제제도라는 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넷 찾아보셔서 나온 거죠? 음주운전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그 방송론 탄원서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구제제도라는 것도 인터넷상에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구제받을 가능성이 한번 법에서 선처해줄 가능성이 없지는 않나. 이 구제제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같은 이렇게 범죄자들이 법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한 한데 이렇게 구제 제도가 있으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제가 된다면 무슨 다시 내가 무슨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좀 도와주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한 제도다 이렇게 네, 이제 네. 가르면 되겠네요. 면허 구제가 된다면 당장에 이제 뭐부터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차를 못 모시니까. 그룹에서 선출을 해주셔서 이제 그 면허를 다시 돌려주신다면 지금까지는 그저 일반적으로 그저 면허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정말 제 인생을 그 되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고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이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가 정말 사회 앞에 정말 부끄럽고 뭐 수치스럽게 그쳤습니다. 그 이름 범죄자라 해도 그 한편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이런 그 모두 다 행동상을 이 대표님과 이제 그 직원분들께 정말 그 머릿속에 그 무료로 진행해 주시고 하니까 정말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뭐 법에서 혹시 신청을 해주신다면 정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회의 법을 어기거나 무슨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정말로. 예. 다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네, 그 인터뷰 내용 잘 들으셨나요?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탈북을 하신 지 1년이 채 조금 넘으신 분입니다. 조금. 그래서 1년 약간 넘으신 분인데 사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뭐 몰랐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거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계셨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급격한 상황에서 이성의 끈을 잃고 이제 운전을 하시게 된 거고, 또 이제 사고도 없이 그 신호대기 중에 주무시다가 적발이 되신 사례입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1년 만에 뭐 도서관도 다니고 뭐 기술도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저라도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상당히 좀 존경스러운 분이고, 물론 죄는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나쁜 거죠. 일단은 죄는 지었기 때문에 처벌은 받아야 됩니다. 저분께 이제 예정돼 있는 거는 벌금이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나올 거고, 면허 취소가 1년간 주어집니다. 이제 생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금 감경도 이제 아시는 법무사님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법원에서도 이런 기구한 사연들을 보면은 벌금을 어느 정도는 좀 감액을 해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이제 법의 선처니까 제가 예상은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무료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와서 처음 적발되신 거기 때문에 초범이시고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체열을 하셔서 원래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체열 농도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체열도 물론 아시는 분들은 잘 안 하세요. 사실 높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제 오신 분이 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농도가 약간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심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어떤 기구한 사연을 봤을 때 농도로만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에도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라면 한 번 정도 선처를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농도가 약간 높은 부분은 일단은 악재이기 때문에 좀 두고 보고 지켜보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음주운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까? 다만 저는 음주운전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음주운전자가 나쁜 사람, 범죄자인 건 맞지만 그래도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막 사망사고 나오고 심각한 사고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사고 없이 경미하게 걸렸거나 대리운전 기사와 뭐 싸워서 걸렸다든지 이렇게 조금 뭔가 억울한 사연들이 있는 분들, 이런 사례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크고 있거나 사람이 죽었거나 이런 사례들은 구제를 시켜줄 필요도 없고 구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도 진행을 안 합니다. 그런 사건들은. 이런 사건들은 제하고 이렇게 억울하거나 조금은 경미하거나 처음 걸렸다거나 뭔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 법이 구제를 시켜준다라고 시켜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보라고 만든 것이 행정심판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주운전자 나쁜 사람 맞아요. 하지만 이분들 한 해에 작년 통계로 20만 명이 넘습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 더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우리 이웃으로 받자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 이웃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이 운전을 못하게 되면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요. 그래서 경미하거나 억울한 사례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것이 저의 주장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 이후에는요, 저희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할 겁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이번에 신청하는 것으로 끝내자. 이런 의미에서 쓰는 거고, 또 의뢰인 당사자께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떤 다짐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법자이라 면허 구제를 받아 다시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옆에 선명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다시는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마십시오. 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송범석 대표입니다. 지금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서울과 평택 두 건의 촬영이 있습니다. 한 건은 저희가 무료로 진행해드리는 이제 억울하거나 경미하지만 비용이 없어서 진행하실 수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건의 촬영은 이제 저희 기존 의뢰인들 중에 구제를 실제로 받으신 분들, 구제를 받으신 분들의 성공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로 출발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정말로 행정심판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비용이 없어가지고 한번 무료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억울하고 경미해야 됩니다. 뭐 사고 크게 나고 막 이러면 저희도 힘들어요. 돈 많으신데 막 이런 걸 저희한테 맡기시면 안 되고, 정말 취약계층인데 간절한 부분이 있는 분들만 저희한테 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매달 1명 정도는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저는 지금 평택에서 낙성대 공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서울 관악구 현재 기온은 35도를 찍고 있습니다. 매우 더운데요. 하지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오늘 한달음에 이곳으로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면허,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되셨다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구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했고, 실제로 구제를 받으셔서 면허가 거의 풀릴 날만 앞두고 있습니다.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모두다 행정사를 통해서 면허 구제를 받으셨는데요. 어떤 경로로 이렇게 음주운전 적발이 되신 거죠? 휴가 때문에 바닷가를 친구들과 갔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갔었는데, 편의점에? 편의점 앞에서 주차하시는 분께서 저를 보시고 음주라고 판단하시고 경찰을 부르게 돼서 적발이 되게 됐습니다. 잠깐만 조금 움직이신 거네요, 편의점 가려고? 예, 맞습니다. 휴가철이라. 네. 아유.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차가 없으면 일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가 아예 유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운전을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적발이 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네, 뭐 일단은 구제를 받으셨으니까 다행이고요. 예,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그걸로 반성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면허가 취소가 되고 나서의 심정이 솔직히 어땠습니까? 평소에도 나는 왜 이런 일을 뭐 해야지만 될까 뭐 이렇게 다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사실 뭐 이런 좀 약간 좀 절망적인 느낌이었는데 음주운전이라는 어떤 커다란 사건이 또 저한테 또 다가오니까 그 막막함, 그 절망감 이런 느낌이 엄청 크게 사실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막막함이 엄청 컸던 것 너무 같습니다. 막막했던 부분. 네네. 당장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네, 제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약간 그 정도까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구제가 되셨을 때 그 기분은 어떠셨나요? 그거는 뭐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정말 어떤 선물보다 진짜 엄청 큰 태어나서 되게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 태어나서 가장 큰 선물. 나한테도 나쁜 일들만 있는 건 아니구나. 사실은 절망 끝에서 어떤 약간의 그런 희망이 약간은 생기는 건가 하는 희망적인 느낌이 왔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희망을 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운전면허 구제 제도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아시게 된 거죠? 같이 일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 듣고요. 너무 절박해서 인터넷이랑 주변에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수소문까지 하셨고. 네, 그렇게 해봤더니 지금 앞에 계신 행정사님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면허 취소 구제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물론 음주운전 자체가 잘한 건 아니지만 이거마저도 없었으면 과연 나한테 앞에 희망이라는 건 있을지 정말 더 안 좋은 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고 뭐 이해도 안 되는 느낌이었지만 제가 겪어봐서만 알 수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면허가 구제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뭐 당연히 이제 뭐 음주운전 이런 건 당연히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운전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당연함이 아니라 소중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살고 제가 행정사님께서 저한테 주신 뭐 큰 도움이시고 은혜기도 하고 이 사회에서 준 도움이고 은혜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도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최대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잘것없는 제 힘이지만 은혜라고 표현해 주시면 송구하고요. 너무 분에 넘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서류만 넣어드린 것 뿐이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하기보다 제도를 운영하시는 국가기관에 또 고마움을 표하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그 윤창호법이 이슈가 됐는데 저 이제 윤창호법 때문에 구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주변에 들으셨다고요. 네, 저 그런 얘기를 정말 너무 많이 들었고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정말 더욱더 절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윤창호법 때문에. 이거 포기해야 되나 했었는데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저도 행정사님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정말 저한테는 행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윤창호법은 처벌을 위한 제도지 구제 자체를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 있어서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좀 더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윤창호법 때문에 안 된다. 사실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무조건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신청하면서도 그렇게 큰 기대 사실 확신할 수는 당연히 없었는데 도와주신 우리 행정사님과 같이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신 국가기관, 사회에 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으니까 고마움 잊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제를 축하드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다시 한번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보람이니까요. 네,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고 이후에는 제가 이분은 이제 어떻게 구제를 받았는지 좀 설명드리고 우리 매번 하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이거 작성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뷰한 이 의뢰인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극단에서 연기를 하던 연극 배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활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보험 설계직으로 전업을 하셨고요. 지금은 영업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일단 사연 자체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본인께서 매우 열정적으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저희하고 함께 해주셔서 결국에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돌아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지금 36도, 37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있는데 저희의 열정을 좀 이렇게 높이 사주셔서 다소 그 시끄러운 다른 음악 소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 그 서약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약서를 쓰는 이유는 이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안 하겠다 이런 다짐입니다. 본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법자이나 면허구제를 받아 다시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이분께서 구제를 받은 건지 아니면 무슨 주작을 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증 문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제를 받게 되면은 이런 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범죄에는 중한 처벌을 주되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인 까닭입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